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여러분과 또 즐겁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식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휴장이잖아요. 휴장. 오늘은 대체 공휴일의 휴장인데 현재 미국은 현재 선물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좀 오르더니 9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비트코인이 날아다니는 거야 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10 몇 프로 뛰고 리플이 뭐 30 몇 프로 뛰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이제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거랍니다. 가상자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막 주가가 아니고 코인 값이 널뛰기 하는 거예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천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이제 불기둥 때리는 겁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전략적 가상자산 비축 이거를 추진하겠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는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그런 구상을 보여준 거죠. 트럼프는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그런 공격 이후로 위기에 빠진 이 사람을 부흥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특히 그는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실무 그룹에 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행정명령 엄청 좋아요. 트럼프 삑하면은 뭐 서명하고 명령 때리는데 남발하는 것 같아. 행정명령을.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그 비축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 같고 여기 XRP, 솔라나, 뭐 아까 ADA 뭐 이것도 포함될 거라 하는 거죠. 이는 마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이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데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는 않고 이 계속 보유하거나 이 정부 예산을 활용을 해서 이 추가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구매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라는 거죠. 이 트럼프는 이날 발표에서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지 않을 경우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를 주도할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난해 대선 캠페인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고 트럼프는 지난해 7월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약속을 했고 같은 해 9월에서 온라인 대담회 보니까 미국이 이 산업을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로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XRP 33%, 솔라나 22%, ADA 무려 60% 이상 급등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각각 9%, 11% 상승을 했고 전체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84,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93,000달러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그 가상자산 전략 비축 아이디어는 처음 제기된 게 아니에요.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그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1일 취임 이 직후에 실무그룹에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평가하도록 그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코인이 거의 막 떡상한 거죠. 떡상했는데 문제는 주가가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하여튼 국내 코인 시장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비트코인이 1억 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그 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간밤에 이렇게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 코인은 진짜 공부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 하고 싶다면은 비트코인 정도만 어떻게 공부 좀 하고 한번 살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남들 또 다 하다 보면 또 다 자기 혼자 안 하면 또 포모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 나만 이게 안 해가지고 나중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코인 갖고 있어서 코인 값이 막 올라가 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코인이 어디에 쓴다는 것도 참 불명확하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일단 또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또 실적 발표로 고성능 칩 시장에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AI 칩 수요가 탄탄하더라도 딥시크 등장과 관세와 수출 규제 리스크 등이 맞물리다 보니 작년 같은 가파른 성장은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에 393억 3천만 달러 이 매출과 0.89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데이터 센터 AI 칩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해가지고 호실적을 이끌었어요.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이번 분기 매출은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서 43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익률이 부각되다 보니 실적 발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 지난달 27일에 엔비디아 주가가 8.48% 급락을 했고 다른 반도체주 주가도 줄줄이 큰 폭으로 내립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월에서 4월 이익률이 70.6%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는 전년 회기년도에 75% 총 마진보다 낮아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엘 공급이 이제 확대되면 총 마진이 연내 70% 중반대로 개선될 수 있다고 엔비디아 측은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는 블랙엘이고 이 블랙엘이 고성능인 동시에 설비 투자와 생산에 큰 비용이 드는 고비용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엘 양산 그 비중 확대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하락이다. 미국 팹 양산과 높은 원가 구조라는 해결이 힘든 원인을 내포하고 있다. 진단을 하고 블랙엘은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제조 효율 증대를 위한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익률이 낮아졌고 이른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엔비디아 좀 성장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더 잘 벌 거다 희망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저는 엔비디아는 꾸준히 오를 것 같습니다. 왠지 실적이 오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는 실력이 있어. 충분히 실력이 있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내피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오전 시간 보내시고 나중에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